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 보여드린 영상 상황이 무색하게도 11월 3일 북한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북한 내륙은 물론 동해와 서해 모두에서 180여 대 군용기를 띄워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80여 대 전투기를 띄워 맞대응했는데요. 이날 북한은 소-25 공격기와 일류신 28 폭격기를 대거 동원했는데 일류신 28 폭격기로는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9월부터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은 굉장히 이례적인 면이 있습니다. 항상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을 때만큼은 피해서 벌어졌던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고,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대규모로 배치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말았던 것이 북한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은 과감하게도 무려 한미연합 공중전력 240대가 전개되어 펼쳐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며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도발의 강도마저 북방 한계선 넘어 우리의 울릉도를 대놓고 타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북한은 최근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포격, 무력 시위 등을 벌였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11월 2일처럼 대량의 미사일 도발을 하려면 수천억 원의 버금가는 큰 비용이 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현재의 북한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상한 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때만큼 한미연합 타격 자산이 강력할 데가 없고, 결정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북한의 주요 거점과 핵심 시설들을 모조리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을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유례가 없을 사상 초유의 도발을 북한이 감행하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했더니 역시나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확정되자 북한과 중국의 밀착 행보가 갈수록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AIS 정보를 확인해보면 북한 화물선의 중국 운항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안전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정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도 북한에 막대한 양의 식료품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17만 개 이상의 대형 차량용 타이어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것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확정되자 점점 더 대만 침공에 대한 위협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11월 4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 H-6K 전략 폭격기에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슷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으려는 미국이 최근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물론, 드디어 중국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최강의 항공 전력 조합으로 최전선의 항공 전력을 대거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항공 전력은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물량과 화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공군력을 압도하는데요.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중국의 항공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쟁이 시작될 경우 가장 먼저 공격하는 측이 대량의 장거리 타격용 탄도미사일 공격 및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적의 각종 전략시설과 핵심시설, 통신시설 및 공항의 활주로와 방공 시스템 등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공군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추가적인 정밀 타격이 가능함은 물론 적의 움직임과 동향을 각종 감시 정찰 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 공군을 제압하기 위한 강력한 공대공 교전 능력은 전쟁의 승리에 있어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능력인데요. 드디어 중국군과의 군사적 대응에 있어 가장 최전선 기지랄 수 있는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그동안 이론상 기술적으로는 물론 화력 측면에서도 최강의 공군 조합이 될 것으로 여겨져 왔던 F-35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와 F-15EX 이글2 조합이 본격적으로 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A 랩터 또한 배치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현지 시각 10월 28일 앤 스테파넥 미 공군 대변인은 11월 1일부터 2년 동안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해왔던 제18 비행단 예가의 제44 전투비행대 전력과 제67 전투비행대 전력을 차례대로 미 본토에 철수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들 전력은 총 48대의 최신 성능 개량형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들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보다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가진 F-15 전투기 전력인데요.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들은 F-22A 랩터에서 사용한 AN/APG-77V1 A4 레이더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것에 가까운 AN/APG-63V3 A4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이 레이더는 무려 278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소-27 전투기를 탐지하는 막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10개의 주파수로 주파수 변조 도약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중국 4세대 전투기나 4.5세대 전투기들이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를 제대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때문에 중국 전투기들은 RWR 장비를 통해서도 F-15CD 골든이글 전투기의 레이더에 조사되고 락온이 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F-15가 발사한 AIM-120D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F-15CD 골든이글 전투기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나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에 사용되는 HMD 시스템인 JHMCS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 헬멧을 쓰고 고개만 돌리면 알아서 락온이 되고 곧바로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중국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F-15의 고성능 전자전 시스템인 DEWS를 통한 전자전 방어 능력 또한 막강한데요. F-15CD 골든이글 전투기들은 DEWS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 날아오는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을 재밍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 전투기들이 레이더로 F-15CD 골든이글 전투기를 락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F-22A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와 F-15EX 전투기의 조합은 중국 전투기들을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의 굉장한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사시 중국의 각종 레이더들이 탐지할 수 없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선제 투입되어 전파를 내보내지 않는 패시브 센서들을 통해 중국 공군의 전투기 편대 움직임을 감지하고 F-15EX 전투기는 뒤에서 미사일 셔틀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는 공중의 조기경보 통제기가 담당하게 되며 암호화된 F-35만의 스텔스 전술 데이터 링크인 MADL을 통해 F-15EX가 발사한 AIM-120D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앞서 침투해 있는 F-35 전투기가 대신 유도하게 됩니다. F-35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바로 내부 무장창에 총 4발의 AIM-120D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IM-120D 암람을 무려 22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F-15EX가 이를 지원한다면 이들은 교전 능력뿐만이 아니라 화력 면에서도 중국 전투기들을 가볍게 압도하는 전력이 되는데요. F-35는 물론 엄청난 탐지 성능을 가진 AN/APG-81A4 레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이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도 스텔스화된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와 분산 개구 적외선 시스템 EODAS 시스템으로 적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의 센서 융합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는 러시아의 가장 발달된 4.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35S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갖춘 IRST보다 더욱 먼 장거리에서의 스탠드오프 이미지 구현 및 표적 획득이 가능한데요. EODAS는 일반적인 방공 미사일의 탐지 및 경보를 넘어서서 아예 그 미사일의 발사 원점이 어디인지 추적해 파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까지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F-35 스텔스 전투기가 F-21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전 장비와 최강의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미군의 승리를 점치게 합니다. 그리고 F-15EX 전투기 또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비가시거리 교전 BVR전과 근접 공중전 WVR전 모두에서 단순히 화력만 엄청난 전투기가 아니라 최강의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가진 전설적인 전투기의 가장 최신 개량형이라는 것 또한 강점인데요. F-15EX는 이 외에도 기존 F-15 전투기의 AN/ALQ-239DEWS보다 업그레이드된 최강의 전자전 시스템인 AN/ALQ-250 EPAS를 갖추고 있다는 것, 리전 IRST 포드와 개선된 미션 컴퓨터, 인공위성 통신 장비, 일면 와이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신형 HMD 시스템인 JHMCS2까지 적용되어 있는 괴물입니다. 최강의 공대공 전투기 최신 개량형과 최강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조합이 이들인 만큼 중국은 이들을 상대할 수단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중국군을 공격하는 것만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거대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대양 해군을 완성하지 못했고 미 본토 인근에 보급 기지로 삼을 만한 동맹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은 ICBM이나 SLBM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미사일 전력도 아직은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 목표를 중국 해군과 공군을 모조리 전멸시키고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이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늦기 전에 대만을 지켜내는 것이 까다로울 뿐이죠. 어떻게 봐도 현재 중국의 공군과 해군은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미 공군과 해군에게 크게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대 중국 전쟁 시나리오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각종 미사일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아직 중국은 해외 미 공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